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리보세라닙이 표적항암제죠. 매년 11월 17일이 이 폐암의 날이라고 그래요. 세계 폐암의 날. 그래서 이 국산 신약 등 이제 치료제의 발전을 통해서 폐암이 굉장히 극복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만 해도 폐암은 거의 치료가 힘든 그런 이제 암 중에서도 좀 위험한 그런 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리보세라닙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리보세라닙과 같은 여러 표적 항암제의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또 폐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데일리 메디에 출처고요. 양보혜 기자님의 글을 잠깐 보면 매년 11월은 폐암 인식 증진의 달로 11월 17일은 미국 흉부외과의사협회가 폐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환자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폐암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암 중에 암이라 불릴 만큼 치명적이고 발견이 쉽지 않은 게 바로 폐암이죠. 지난 20년간 국내 사망률 1위였기도 합니다. 동시에 최근에는 환자 치료에 있어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암종으로 인식되고 있죠. 1993년에서 95년 12.5%에 불과했던 국내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32.4%까지 이렇게 향상이 됐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국내 제약사들의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과 함께 폐암 환자 치료에 전력해온 임상 현장의 의학자들의 헌신과 공로라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죠.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환자는 3에서 6개월 정도 생존했다고 그래요. 근데 폐암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고 또 전이가 빠르고 그래서 어려운 암으로 꽂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폐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유방암, 위암처럼 폐암도 5년 생존율을 논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됐고 한 발 더 나아가 10년 생존율, 완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동력은 바로 폐암 치료제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이 항암 치료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암세포만 타겟으로 하는 즉 표적 항암제가 바로 많이 개발됐기 때문이죠. 리보세라닙은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죠. 이뿐만 아니라 환자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효과는 크고 부작용 획기적으로 조인 표적 면역 항암제의 등장은 환자에게 사용 선고에 가까웠던 폐암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면역 항암제 얘기하는 거죠. 즉 캄넬리주막 같은 거, 즉 리보세라닙과 같은 표적 항암제, 캄넬리주막 같은 면역 항암제 이러한 병용요법들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보세라닙과 또 이 캄넬주막 같은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에 관한 병용요법이 바로 장기 생존, 그리고 반응 지속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의학신문의 글을 잠깐 이 출처를 보면 물론 이 글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면역 항암제에 관한 병용요법 얘기가 있는데 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죠. 표적이 없는 환자들의 사기 비소세포폐암 또는 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선 면역항암제 단독 혹은 면역항암제, 세포독성항암제, 병용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역항암제는 폐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감넬리주막이 바로 면역항암제죠. 이쪽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홍민희 교수님이 계세요. 자, 이분이 급여 기준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실상 폐암 1차 치료의 표준요법으로 면역항암제 단독 혹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면역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병용요법 등의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했고 면역항암제가 무조건 포함된다고 합니다. 급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포독성 치료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면역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폐암 치료에 있어서 이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서로 간의 병용요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프레스9의 기사를 살펴보면 리보세라닙 병용 폐암 1차 임상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기사들을 그냥 이렇게 흘러 넘길 게 아니라 올해 7월 달에 나온 기사죠. 금방 말씀드린 자,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이 제피티닙을 병용으로 경고 투여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7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7월 달에 이
임상 3상 연구 결과가 의학학술지인 흉부종양학 저널에 게재가 되기도 했죠. 중산대학 암스테르담 교수진들의 주도하에 중국 30개 이상의 병원에서 진행된 리보세라니까 제피티닙의 병용 임상 3상, 임상 시험명이 이제 이 기존의 화학 표적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313명을 이중 맹검, 무작위로 배정해서 리보세라니까 제피티닙을 병용 투여하거나 위약과 제피티닙을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임상은 종양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리보세라니까 상피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제피티닙의 병용 임상으로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임상 초기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죠. 1차 임상 결과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보세라닙은 사실은 표적항암제이기도 하고 면역항암제 같은 캄나리주막 같은 이런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으로다가 다양한 치료에 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HLB가 이 FDA 간암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됐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캄넬리주막과 병용 간암 1차 글로벌 3상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제피티닙과 같은 거 병용으로 인해서 폐암에 관한 이런 그 좋은 성과도 보이고 있고, 캄넬리주막과의 병용요법으로 간암에 대한 효과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잠깐 살펴보면 뉴시스의 송현주 기자님의 글이고요. 이 HLB 쪽에서 나왔죠. HLB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지난 4일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서 간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8일날 밝혔는데, HLB가 바로 리보세라니까 면역 항암제, 이 캄넬리주막의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체 생존기간, 진행 생존기간을 1차 평가 지표로 삼아 비교약물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대만 등에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리보세라님의 활용도는 상당히 좋죠. 사실 간암뿐만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폐암, 그에 이어서 담낭암, 선낭암, 위암까지도 이렇게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리보세라닙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잘 성공을 해서 FDA에도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결론이 나오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지금 위드 코로나 사태를 좀 보면 확진 사흘째 3,000명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죠. 병상도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기사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이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상 구조 우려도 좀 커져서 정부가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안 갈 수는 없죠. 지금 경제가 원체 파탄되어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부작용도 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병상 부족 사태까지 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거점 전담병원 2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병상들이 좀 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위드 코로나가 돼도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